자, 다음 광고입니다. 아이고, 이 앞에 보이는 주방용품 henkel 주방용품 앤 해피콜 프라이팬이 되겠습니다. 프라이팬은 여기 있습니다. 예, 이 칼은 뽑지 마세요. 네. 칼날을 보이는 순간 노딱이 붙어가지고 세번맞이 주방단장을 위한 프리미엄 주방용품을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쌍둥이 로고로 잘 알려진 henkel. henkel 아시죠? 아, 잘 알죠. 인디언이죠. 쌍둥이 인디언이죠. 네, 인디어? 인디언일 거예요. 네, 독일에서 280여 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주방 브랜드입니다. 야, 280년. 이거 한 세트 꿈이죠, 여자들에게는. 오, 이거 집에 한 세트 갖고 있는 게. 이따 가져가시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저는 독일 한 번씩 여행 가면은 좀 과도 사다가 늘 선물하면서 그런 거 사와도 됩니까? 세관 통과합니까?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짐으로 붙이면. 그렇지. 그렇지. 뭐, 칼날을 이상한 물질로 보긴 어려우니까. 자, henkel의 주방용식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날이 닳거나 녹슬지 않고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고요. 그립감이 좋기로 소문난 유명 제품입니다. 그립감도 있어야 돼요, 사실. 칼이 또. 그럼요. 그래야 써는 촉감? 질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밖에 henkel에서 만든 2종 냄비 세트와 파스타 전용 냄비, 식가위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 프라이팬의 대명사 해피콜 제품도 절찬히 판매 중입니다. 해피콜이 대한민국 최고의 프라이팬 브랜드인 이유, 프라이팬 하나를 만들어도 순도 97% 이상의 최고급 판재, 천연 광물 소재의 코팅, 3번 이상의 코팅 공정과 5번의 세척 공정을 포함해 총 39단계 생산 공정을 거치는 엄격한 품질 관리 때문입니다. 가스레인지뿐 아니라 인덕션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IH 디스크가 장착된 제품입니다. 이미 그 유명 제품들이니까 중요한 건 가격인데요. 죄송하지만 방송에서 가격 노출은 어렵습니다. 워낙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직접 비교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전 상품 무료 배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소량이 소진되면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까요.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이제 선거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갈 텐데 대장동 이슈는 이제 뭐 거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비리의 주인이 이재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김만배 녹취에서 나오는 윤석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이 처음에 그 대장동 비리 의혹 나왔을 때 이낙연 캠프에서 먼저 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엔 주춤했어.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막 들고 일어났는데 윤석열은 좀 주춤했다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드러났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박영수의 딸, 네네. 곽상도의 아들, 네. 또 윤석열은 대법관? 자식이 없으니까 윤석열의 아버지, 그리고 이번에 조재현 대법관의 네, 딸. 딸. 그러니까 직접 주지 않고 식구를 통해서. 식구들. 예, 그래요. 그럼 지금 4명이죠. 그럼 50억 클럽이 지금 6명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실 이재명일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조재현 대법관이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도 않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깊숙하게 숨겼던 그러니까요. 그런 대법관이니까.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이자들은 검사 판사에게도 다 이렇게 또 돈을 매겨가지고 자기들의 사업 또 어떤 이득 이런 걸 지키려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검사로서 이들의 이익을 챙겨줬던 윤석열 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저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께서 쓰신 글을 보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는데 투표할 때만 민주공화국이야. 여기서 국가가 벌인 사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익이 생기면은 그 국민들한테 그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익을 챙겨 먹는 놈들은 또 딴 놈들이고. 박 교수님, 뭐 나라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검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야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인맥관계 핵심이 김만배와 박영수 특검이거든요. 근데 박영수 특검이 아직도 흔히 이분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거나 수사를 한다거나 이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면은 이미 수감됐지. 수감돼 있지 이미. 박영수 특검이 또 지난번에 그 수산업자 뇌물 의혹과 예. 입건돼 있고 그런데 아예 이분이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게 진짜 저는 대단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녹취록을 이미 검찰이 다 조사를 해서 알고 다 있었던 건데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아무리 정권 교체기라고 해도 박영수 특검 이분이 뭐 대선 후보도 아닌데 이 사람 왜 그냥 두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뽑아본 바로는 이래요. 결국은 공공 설계한 것은 이재명이고 이익 설계한 것은 누구냐는 건데요. 첫 번째,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왜 중간에서 무마되었는가? 네. 무슨 힘이 작동했는가? 여기에 수사에서 이 수사 과정을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두 번째, 수원지검 수사를 거치면서 원래 사업자인 이강길은 배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강길은 잘려나가고 그 밑에서 사업하던 남욱하고 정영학이 김만배가 이제 주류로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검찰에 어떤 힘이 작동했는가 하는 거. 세 번째, 자 하나은행이 돈을 다 대잖아요. 7천억을 PF 자금을 대고 그다음에 운영 자금은 SK가 되는데 왜 돈을 댄 거대 기업들은 이윤을 적게 가져가고 화천대유가 돈을 많이 가져가도록 이익 배분 설계가 되는가? 여기에 이재명은 이걸 알지도 못해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아니 민간업자가 생긴 수익은 그렇죠. 민간업자가 알아서 분배하는 민간업자가 건데 한 부분인데. 아니 민간업자의 수익 배분까지 설계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어떤 힘이 작동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밝히지 않고 딴소리를 계속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얘기하신 그 원래 이제 맡아서 하려던 사람 네, 누구죠? 이강길 씨. 이강길 씨. 그분은 인터뷰도 했잖아요. 인터뷰도 했죠. 예. 저분은 그거 하려다가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갔죠. 예. 네, 그러고 나서 주체가 바뀌고 같이 감옥 갔다가 나온 게 남욱이에요. 남욱은 잠깐 있다가 바로 나와요. 그렇죠. 바로 나와버리는데 네. 남욱한테 사업 권한이 다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걸 보면은 그 김만배와 남욱과 정영학 이 자기네들끼리 이 안에서 배분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다른 쪽으로 너무 이렇게 많은 이익과 관련한 게 퍼져가지고 우리도 이거 돈 나눠주는 게 골치 아프다. 서로 자기네들끼리 그걸 얘기하는 게 나오면서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지금 이 50억 클럽의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걸 또 가져가게 된 건지 무슨 대가를 가져갔는지 이 사람들 돈을 나눠줘야 되는 이 사람들도 골치 아파할 정도의 이게 지금 사안이라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SK는 왜 뜬금없이 340억의 초기 운영 자금을 댔는가? 네. 그러고 나서 거기도 많이 가져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가져간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김만배 여기 계속 그러잖아요. 이 돈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돈을 가져가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약간 도와준 사람들이 돈을 크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분배하는 데 있어서 골치가 아파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배분을 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니까. 네. 유동규 씨라든가 일부 뭐 시도 의원들 이런 그렇죠. 사람들 최강길 뭐 그런 사람. 관련자들이 돈 받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그 봅니다. 안에서 이권을 네, 안에서 통해서. 이권에 네. 이제 조그만 로비를 당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큰 목돈 50억을 갖고 가고 이 천화동인데 1번이 누구 화천대유가 그렇죠. 1번이 누군가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비상식적인 이익 구조를 설계한 사람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최소한 곽상도급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 민정수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그게 5개 그러니까 이게 5억이냐 아니 50억 이런 얘기도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빨리 그 나머지 퍼즐까지 다 맞춰가지고 300억이잖아요. 총 50억 클럽이 아니고 300억 클럽이잖아요. 네네네. 퍼즐을 빨리 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결국 민주당도 디테일 설명하기보다는 아무 상관없다 이재명이 한자로 떨어지게 네.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원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이익이 있는 게 뭐가 있냐. 저쪽은 이익이 생겼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많이 빼앗았다. 이재명이. 왜 이재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비리의 주범으로 몰려야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자꾸 그분이 결국에 이제 조재현 대법관으로 드러났다면은 그분이 이재명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싹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허위 사실이. 허위 사실로 가야지. 플랜카드 걸고 그다음에 네. 버스에서 랩핑해서 돌리고 진짜 하는 생쇼를 했습니다. 네, 이거 다 고발을 해놔야 됩니다. 절대 관용하지 말고요. 관용하는 순간 다음에 또 해. 네. 자, 하여튼 뭐 김만배 녹취를 통해서 다 드러난 대장동 비리의 주범 여러분. 이재명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생사람 잡습니까? 그리고 저기 양평 지구. 예. 아, 이게 진짜 오늘 아침에 저희 그 김용민 브리핑에서 최재관 위원장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예. 이 양반이 이거 파헤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주 재밌더만요 보니까. 그래요? 이게 저 최은순 여사를 위해서 개발 부담금도 다 그렇죠. 영원으로 해서. 빵원 원래 네. 17억인가 17억, 그런데 네. 빵원으로 만들어주고 또 뭐 기반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맞아. 정화종가 뭐 설치하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없고
게다가 또 이런 기소당할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없던 걸로 네. 해주고 이게 봤더니 말이죠. 결국에는 양평군수가 다 이렇게 오케이 해준 건데 그 양평군수가 바로 지금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입니다. 김상규 의원. 네.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 당시에 왜 이렇게 최은순한테 잘해줬는가? 최은순한테 뭐 받아먹은 게 있나? 그것도 뭐 아주 규명된 건 없고요. 또 그런 의혹은 뭐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아니, 그거는 우리 이제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상황이 딱 겹치지는 않습니다만은 윤석열이 여주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김선조가 그때 예. 선거법 위반이 걸렸대. 아, 선거법 위반이 걸렸대. 그래서 사실 이 여주 양평 같은 곳의 지청장이면요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 그렇지. 진짜 밤의 대왕입니다. 밤의 대왕. 그렇지. 뭐 무슨 동문회 거기서 엉뚱하게 돈을 써가지고 법을 위반해서 돈을 써가지고 이 양반이 김선조가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하여간 그래서 결국 기소는 됐어요. 근데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검찰이 허술하게 공소 관리하면은 무죄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20서 무죄가 났어요. 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덕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런 공응지구 비리가 불거진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 저기 강덕구 의원이 잘 파헤치고 아, 맞아요. 우리 초선들 중에 제일 강덕구 훌륭해. 의원님 맞아요. 듣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맞아. 그래서 네.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흥지구. 이거는 양평의 하나의 사례지만은 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국이 공흥지구가 될 것이다. 이 나라 이름을 공흥민국으로 바꿀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다 이거 이권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저 최은순하고 김건희가 만세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지금 차명으로 17군데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다 똑같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그러니까요.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공정을 얘기하려면 자기 장모권이나 좀 제대로 규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그리고 공정을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주가 조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건희 주가 그것도 조작. 심각하던데. 3기 신무계 신도시라든가 모든 이 개발의 이 최은순의 은혜가 참 아니 그 주가 조작 이 부분은 뉴스타파에서 네. 사실로 드러났다. 네. 선언을 했습니다. 그거 TV 토론 때도 네. 물어봤잖아요. 거래 있었냐 없었냐. 그랬더니 슬쩍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익도 보고 손해도 봤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갔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윤석열 후보는 네. 잘 알지도 못할 거예요. 아, 이 내용을. 이걸 잘 알지도 못할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들여다봤는데 뉴스타파 이야기를 보니까 네. 그게 실제로는 계좌가 한 개뿐만이 아니고 한 5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범죄 일람표, 그 범죄 일람표라는 게 이제 맞아요. 공소장에 첨부되는 내용에 보면은 한 5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실명을 안 써놓는데요. 실명을 안 써놓는데 거기에 이제 뭐 도 땡땡으로 써놓은 사람이 김건희 씨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뉴스타파에서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거래 내역이 보니까 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시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그동안에 거래가 있었다는 그 계좌들에서 그 이야기를 뉴스타파에서 취재해서 오늘 터뜨린 나왔죠, 겁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2010년 5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이루어질 시점에는 주식 거래를 안 했다라고 했던 게 그쵸. 국민의힘과 윤석열 그렇죠. 동안의 해명이었어요. 그리고 계좌도 그 정권만 깠어요. 네, 그렇지. 네. 근데 그 뒤에 KBS가 확인한 것만 40건이야. 맞아. 그래서 KBS가 보도했습니다. 네, 열흘 전에. 했죠. 그렇죠. 열흘 전에 보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TV 토론에서 물어봤죠.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듯이 주식 거래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을 바꾸는 건데 주식 거래했죠? 이득 봤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게 진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거짓말을 자기 해. 말을 뒤집어요. 네. 아니 말을 뒤집을 때는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난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저 뻥치기 한두 가지예요. 너무 자신 있게 뻥을 치는 맞아. 이런 행태를 보면서 두 가지다. 인간 자체가 쓰레기다. 아니면은 알코올 치매다.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이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다. 너무 곤란한데. 예.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그럼. 모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거는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속아서 진짜 정권 바뀐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언론들이 이번에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목숨 걸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언론들은. 이분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 내용을 꼭 좀 투표 전에 한번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하여튼 뭐 주가 조작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말 아유 이거는
화이트 칼라 범죄 중에 가장 흉악 범죄인데 그렇죠. 또 이게 사실 주식을 잘 안 하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범죄인지 모르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시장 교란 행위잖아요. 게다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은 최고 정보를 아, 그렇죠. 만들어내는 지위에 그렇죠. 최고 정보를 얻는 지위에 있을 뿐더러 그리고 국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다 개발하겠다. 그렇죠. 혹은 뭐 무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 무슨 단지를 어디 만들겠다 이러면은 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값 어디가 뛸지 그렇죠. 그리고 주식이 어디가 뛸지 그림이 다 보일 거 아니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주가의 여왕 황제가 될 길이 열리는 건데 아니 이렇게 저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도 됩니까? 아, 안 되죠. 완전히 개발 투기업자한테 정책 결정권을 맡기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거죠. 이거 본인들이 안 해요. 다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몰리면 거기다 이렇게 살살 나눠주기만 하면 그게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주식 관련해서는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외국에는 형량을 1000년씩도 때린대요. 주식 관련해서 시장 교란하면 예. 그 이야기 듣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형이 없는 국가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아, 예, 그렇죠. 뭐 몇백 년 병을 때리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비하면 양형을 좀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너무 약해 양형이 좀. 이거 저 선거 전에 네. 수사가 돼야 하는 건데 수사 이미 어렵겠죠. 진즉 수사가 됐어야 이미 되는데. 그 소환 통보까지 갔는데 이제 안 안 하고 나오고 있죠. 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선거 지나서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된다. 그렇게 김건희 기소를 한다. 그러면 정치 보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지금 팩트가 언론이 취재를 이만큼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정치 보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거는 자료가 근거 자료가 남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범죄 열람표. 네. 저는 아니, 이런 정치 보복보다 윤석열 청문회 때 옹호했던 사람들한테 정치 보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럼 이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대놓고 정치 보복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전 10만 분의 1이라고 보는데 만약 윤석열이 집권하면은 정치 보복은 뭐 상수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상수. 성수로 봐야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원전하고 울산 수사 자기가 다시 하겠다고 이미 벌써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울산하고 원전은 이미 공약처럼 얘기했지만은 그거부터 파면은 그건 다 청와대와 관련된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히 이제 울산하고 원전 건 같은 경우는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게 호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기물 귀 걸리고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걸면 다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는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 보복, 이게 진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이런 정치 보복의 시대로 또 돌아오다 보니 우리 정치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절반 대 절반의 국민 아니겠어요 지금 구도를 보면은 그 전에는 이명박이 당선됐을 때는 우리 편이 너무 적어서 네. 사실은 이명박 기에 눌리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 박빙의 차이로 이제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뭐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국민 통합이 과연 될 것인가? 근데 이명박 때도 집권하자마자 소고기 파동이 그게 그렇죠. 뭐 이게 이쪽 민주진영에서 한 게 아니고 주부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네. 아이들 소고기 광우병 그 문제로 시작이 된 건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까도 그 포지셔닝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와의 관계성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불만에 대한 해결책을 이재명 후보가 이미 다 공약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을 하면은 현 정부의 연장성 민주정부 4.0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또 큰 차별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을 통해서 뭔가 현 정부의 잘못된 거에 대한 심판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미 그거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다 공약화했다. 그래서 그것이 정치 보복이 아닌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레일을 이미 다 깔아놨다.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미 그 안에서 벌써 현 정부의 그 문제되었던 부분, 지금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에 갖고 있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들을 이미 다 지금 다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저는
뭐 국민 통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안티들을 어마어마하게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그렇죠. 만드는 아주 정말 괴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괴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괴력을 갖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경기도 도정 꼴등이었다가 나중에 그 그렇죠. 평가 계속 1등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거 뭐겠어요? 그거 도정 성과로 설득한 거 아니겠어요? 또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되고 처음에 이제 공무원들 저항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명찰다는 이름표 문제 그때 때문에. 이제 네. 저항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도지사 시절에 남경필 지사 시절에 일 잘하는 사람이 지금도 잘하더라. 나는 그 사람들을 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저는 이제 실사부시의 통합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과도하게 신진 인사,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 저는 쓸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아, 그거는 정말 맞아요. 네. 이용표 감독이 월드컵은 신진들을 등용하는 무대가 아니다. 그렇지. 검증된 사람들이 뛰어야 되는 곳이다. 저는 증명하는 자리다. 그런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 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검증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최대한 뽑아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장악해야 되고요. 상황을. 그렇죠. 누굴 갖다 쓰더라도 상황을 장악해야지. 그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다. 그냥 뭐 너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윤석열이를 만들고 최재형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은 좀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최재형 같은 경우는 누군지도 모르고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천돼서 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에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김용민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김용민닷컴. 제가 예전에 사실 정치 논평할 때 윤석열을 발탁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이 전혀 없었을 때 서울중앙지검장 발탁했을 때 제가 문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아 이렇게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이고 인연이 있는 사람 써야 됩니다. 그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다가 그냥 박근혜 권력에게 들이받은 그런 사람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을 그렇게 끌어안는 거 보니까 대단한 용기를 이 인사에 담았다. 용기 있는 인사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잘못된 사과하세요. 제가 결과로 돌을 맞겠습니다. 이게 돌을 맞겠습니다. 제가. 양모 씨가 기획한 정치적 이벤트로서 만들어진 인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벤트 정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검증된 사람으로 해야 되는 그쵸. 거고 예, 뜨내기들 안 됩니다. 그리고 멧돼지 안 됩니다. 예, 들이받는 멧돼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황희석 변호사님 네. 법무부에 인권국장 하셨잖아. 그렇죠. 그 나름대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서 리포터를 냈는데 멧돼지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런 표현을 썼죠. 그거. 썼대요. 그 형은 그런 표현 쓰고도 남을 예, 것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도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 근데 이제 워낙에 또 양정철 이런 인간들이 미니까 나중에는 뭐 적극 저지하지는 못했지. 예, 그게 참 천추의 한이 됐습니다만은.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된다. 그렇다면 이 반대파 국민들에게 점수를 딸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쵸. 누구를 설득해본 역사가 없는 사람인데 말 안 들어? 그럼 밟는 거지. 그냥 밟아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진짜 조기에 또 이런 국민과 광우병,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국민과 그렇죠. 충돌. 광우병 촛불 국면 그렇죠. 같은 똑같이. 상황이 예. 발생할 수도 있고 아마 그 친구들도 진화해서 그걸 어떻게 단속하고 짓밟을 것인가 나름대로 자기들도 연말을 할 거야. 모색을 할 거고 그렇죠. 특수부가 기획 잘하잖아요. 범죄를 만들어 가지고 덮어 씌우고 뒤집어 씌우고. 자, 여러분 제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정치 논평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윤석열이가 되면 다시 열심히 해야죠. 정치는. 그러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앞장설게요. 네. 앞장서겠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뭐 잘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엉망으로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 민주주의를 짓밟는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모든 걸 걸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빛이 안 나고 정말 고난의 가시밭길만 보이는 그런 길은 걸으면서 영광된 길은 걷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쯤은 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유, 그런 약속을 좀 훌륭하십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이야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업계에 한 몇 분 되십니까? 그래도 지금 열 손가락에 꽂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문적으로 이거 이제 정치와 이거 여론을 같이 보면서 분석하는 건데. 어제 오늘 나온 조사를 갖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도 좁혀지고 있지만 아직은 열세고
경기 인천은 좀 앞서가는 것 네, 같고 네. 그리고 여성층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네, 올라오고 맞아요. 있고 20대 역시 지난번처럼 형편없이 50대 20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점점 네.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만 30대가 아리까리하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수도권과 연관된 2030 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옛날에 사실 2012년 대선만 보더라도 20대 30대는 무조건 확실히 우리 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50대부터가 저쪽 편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된 게 20대는 아니고 30대, 어떤 조사는 또 30대, 40대, 50대가 똘똘 뭉치고 60대 초반이 또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이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죠. 맞아요. 저는 우리 김용민 PD와 제가 내기할 수 있습니다. 20대 전체에서 이재명 후보가 결과는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오, 뭐 더없이 좋죠,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제 자료를 다 봤는데 이 자료 보고 이야기하시는구나. 네, 지금 제 문제가 30대하고 50대 여성하고 경기가 의외로 많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쪽이.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여기를 좀 표를 다지셔야 된다.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못 찍겠나 봐요. 진짜 20대 여성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여성층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30대가 좀 약간 스윙을 하고 50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많이 따라왔다. 특히 경기도 쪽도 좀 그런 편이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윤석열에게 무슨 희망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도돼야 될 게 보도가 잘 안 되고 이런 속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좀 이미지적인 것만 갖거나 아니면 대세론을 자꾸 추정하려거나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대세론은 왜 만듭니까? 여론조사 회사들이. 나 참, 대세론을 지금 못 만들고 있죠.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40%를 이제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이걸 대세론을 지금 볼 수가 없거든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사실 지금 후보들이 유권자들이 이 후보들을 완전히 100% 알기에는 두 후보들이 너무 중앙 무대에서 활동을 안 했었다. 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재명 후보는 선출직으로 거의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강력한 한 40대 지지층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이재명 후보를 좀 인간적으로 다 아는 거는 좀 접촉면이 좋았었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청년 희망 적금 같은 거 이번에 이게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통장인데 네. 요거를 한시적으로 만들었는데 완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걸 좀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20대, 30대들이 거기만 딱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을 이번에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20, 30대 여성층에게 뭔가 좀 표심을 유인할 수 있는 그걸 마지막에 좀 꼭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예. 마음을 얻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선거가 내신 같은 거예요. 차곡차곡 그렇죠. 점수를 따는 맞아요. 작업들. 저는 뭐 이제 그 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위원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총리실 산하로 가 있는데 그렇죠. 대통령 직속으로 일부 좀 행정기관의 성격까지 해가지고 그런 좀 청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인가 얘기하셨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과 가라든지 뭐 과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공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차기 정부가 꼭 좀 승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가 오늘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서 이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삶이 펼쳐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게 이게 얘기를 해줬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이제 뭐 다시 좀 정리해 보면은 예. 분단 구조를 벽파하는 이게 뭐 너무 뜬금없는 얘기 같고 그렇지만은 이게 그래야 우리가 TK나 PK에서 그렇죠. 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이게 고착화됐기 때문에 이 구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경상도는 영원히 버리는 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경상도가 그렇게 바뀌면은 이 60, 70, 80대에게도 이제 공정하게 민주당이 하는 정치가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바로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 일들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잘 안 된 이유는 역시 뭐 미국의 매파들 또 군수 산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쩐을 챙기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일 텐데 또 배후에 또 있습니다. 일본 지금 저는 이건 어디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지만은 자꾸 일본이 보여요. 이 분단이 고착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친일 정부가 계속 들어서길 바라는 그 주체가 어디겠습니까? 일본 아니겠어요? 일본이 우리 대선에 지금 아무 영향을 안 미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일본에 대해서 항일 의지가 분명한 그런 이재명 후보 당선시키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자면 우리 사회 모든 적폐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친일 그리고 토건 세력뿐만 아니라 뭐 친검 세력 이 기득권 세력들이 모두 연대해가지고 지금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여기 거의 40대 40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일입니다. 지지율이 이건 이렇게 진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예. 대단한 거죠. 지금 뭐 김건희는 17건 보도한 반면에 김혜경 씨는 172건 네. 10배가 보도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구도가 나온다는 건 정말 기적이고 만약 그래서 3월 9일에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면은 이건 대한민국이 완전히 자주독립국으로서 자주독립국으로서 선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3일절 날 3일 선언도 나올 것 같은데.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참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전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뭐 술자리에서는 할 얘기인데, 오늘 또 우리 프로그램이 술자리 같은, 술자리 쪽에 좀 더 자력이 가 있는, 그렇잖아요. 어디 무슨 넥타이 메고 모여있는 어떤 공식 회의보다는 술자리에 좀 더 기울어 있는 그런 방송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애매하면 일본을 의심해라. 애매하면 일본을 의심해라. 그렇잖아요. 일본 세력이 지금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게 맞다면은 오늘의 현상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퍼즐이 맞춰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쵸,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안보 체계라든가 평화 체계를 이야기할 때 다자간 체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육자회담. 그렇죠. 다자간 안보 체계를, 평화 체계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냉전이 많이 해체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현상 유지를 지지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중국도 북한이라는 변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것이 싫을 것이고 미국 역시 북한이라는 변수가 없어져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것이 싫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직접적으로 맞닿는데 한국이라는 완충지대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저는 현상유지 세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간에 직접적인 대화와 직접적인 교류, 직접적인 평화체계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지금 탄핵을 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미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네. 그거를 다시 또 뒤로 좀 제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탄핵을 통해서 박정희 이데올로기가 이제 뽑혀져 나가면서 우리가 뭐 대마불사라든지 뭐 대기업이 살아야지 뭐 아랫목까지 흘러나온다 뭐 이런 우리들이 알고 있던 그런 약간의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다 부셔졌거든요. 그게 윤석열이 들어오면은 그거보다 더한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검찰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윤석열과 가족들의 비리나 관련한 그 검찰 수사나 이런 걸 보면서 역대 그 정치했던 특히 야당에서 민주당으로서 정치했던 선배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DJ 대통령부터 해서 그때 언론 지형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았고 검찰의 내용도 지금보다 진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진짜로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는 너무 자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너무 자명한데 여론조사가 이상한 거 보니까 여기가 또 그러니까 뭐 답답하죠. 죄송합니다. 뭐 워낙 답답하니까 네. 술자리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색하고 넥타이 메고 지금 발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넥타이를 좀 적당히 풀었네요. 예, 넥타이 좀 적당히 풀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일본 놈들 냄새가 나가지고. 네. 자, 여러분, 희망을 갖고, 우리 국민을 믿고 나아갑시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자, 오늘 정치생쇼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